간밤 뉴욕 증시를 수놓았던 뜨거운 종목과 인사이트를 확인해 봅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작합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핫스탁 세 가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핫스탁은 펜스케 오토모티브 그룹입니다. 배당을 인상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 얘기를 아마 기업 측에서 직접 내놓은 그 얘기였는데요. 북미를 중심으로 상업용 트럭 소매업을 운영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요. 주가의 움직임을 확인해 봤는데 2월에 한번 신고가를 찍고 최근에는 좀 횡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당금을 인상하면서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기업인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업 소개를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한 6개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네, 적이 그렇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펜스케 오토모티브 그룹은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하는 회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자동차 이제 완전 메이커는 아니고요. 자동차 판매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이제 계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동차 트러킹이라 그래서 운반하고 그런 화물 운송 이런 것도 같이 하는 회사라고 보는 회사가 되겠고요. 쉽게 얘기하면 딜러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입차 보면 딜러사들이 메인 딜러사가 있고요. 수입사가 있고 지역별로 거점별로 이제 특정 모터스에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수입차가 어떻게 구조가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우리나라 뭐 BMW만 팔고 아니면 벤츠 같이 파는 경우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만 파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큰 딜러사들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대랑도 계약하고 도요타랑도 계약하고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있는 것이 미국의 딜러사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3년이요.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독일 등 총 전체로 350여 개의 딜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이제 거점마다 딜러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도시에 보면 벤츠, BMW, 현대를 다 같이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하여튼 딜러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파냐면 2022년에요. 전체적으로 한 26만 대 이상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로 보면 1위가 여러분들 많이 보셨던 오토네이션이라는 기업이 미국 1위 회사가 되겠고요. 그쵸. 2위가 리티아 모터스, 3위가 바로 이 펜스케 오토모티브가 3위 그룹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매 분기 배당을 인상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월 배당을 하면서도 지금 300분기 이상으로 계속 배당을 증가한 거가 리얼티 인컴인데요. 이거는 그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부터 매 분기 배당 인상을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꾸준히 인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2020년이죠. 팬데믹 때는 자동차 사는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이동을 못해 얘기했으니까 자동차가 팔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엔 6개월 동안 아예 배당을 못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2020년 4분기부터 바지 배당을 주면서 그 해 1분기와 4분기는 똑같은 배당을 줬으니까 배당 인상 못했고 배당 중지해도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2020년 말 기준으로 그 다음부터는 또 계속 배당을 인상했습니다. 그 전에 배당을 중지하기 전까지는 아주 단순하게 매 분기 1센트씩 올려줬는데요. 네. 그 다음에는 약간 통 크게 그동안 안중에 미안하다 보니까 조금 더 늘려서 지급을 하는 것이 펜스케 오토모티브가 되겠고요. 그렇군요. 그럼 왜 이렇게 배당을 매 분기 인상하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때부터 해갖고 이 보증을 받아갖고 주주한테 나눠주자는 것이 경영 철학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딴 그림이 아니라 배당금의 내역입니다. 배당금이 얼마만큼 줬냐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2011년부터 꾸준히 올라가다가 막판에 최근에 보면 급속하게 올라가는 거 있죠. 그게 그렇습니다. 1센트 올려주는 거를 3센트씩, 4센트씩 올려줬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전히 배당 수익률 아직 높지는 않지만 그만큼 배당금을 꾸준히 주면서 쉽게 해서 주주 친화 정책의 진심인 기업 중에 하나가 펜스케 오토모티브 기업이 되겠고요. 우리나라에서 익숙하지 않지만 워낙 화물 운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국 현지나 캐나다 현지에 계신 분은 이 노란색 트럭들을 많이 보거든요. 딱 그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나라 달리 그런 딜러사가 우리나라도 이제 수입차 같은 딜러사가 그 옆에 보면 AS는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같이 하는 회사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팬데믹 시기 제외하고 이익 전망을 매번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신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한 것을 그 이상을 줬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시면 신뢰가 높았던 회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엊그저께 5월 10일 날 분기 배당을 발표했는데요.
61센트에서 66센트, 5센트나 올려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8%나 올려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동안에 일단 못 줬던 것에 대한 보상을 좀 많이 해주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배당이란 게 굳이 올리지 않아도 되는 건데 그게 또 못 올려서 미안했다고 최근에 또 그걸 같이 올려준다고 하니까 아유 굉장히 훌륭한 기업이네요. 펜스케 오토모티브 그룹이었고요. 자, 두 번째 핫스탁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핫스탁은 타겟입니다. 실적 발표 자신 있지? 유통업체 타겟의 주가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미국의 소비 심리가 좀 꺾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좀 저렴한 소비를 추구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소비가 아예 꺾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해주고 계신데 타겟 실적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미안해서 더 준다 그런 건 제가 좀 덧붙인 말이 아, 되겠고요. 예. 주장하는 게 좀 많이 올려주고 있는 건 팩트다. 네. 1센트씩 올려드는 것을 3, 4센트씩 올려준다라고 다시 한번 정정해서 확실하게 네. 말씀드리겠고요. 타겟은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먹고 사는 건 다 그대로 하고 있죠. 다만 그렇죠. 가격이나 이런 것도 좀 저렴하게 살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코스트코나 월마트, 그리고 달라트리 같은 건 잠시 어저께 인사이트 시간 통해서 잠시 네네.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막상 타겟이 오늘 내일부터 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맞습니다. 이번 주에 거의 남은 유일한 거가 유통업종이 되겠는데요. 타겟도 그런 소위 좀 분류를 보면 섹터 분류를 보면 정확하게 보면 이민 소비재 안에 있는 소위 디스카운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일단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당 이익 전망은 1.77달러가 좀 나오고 있고요. 매출 전망은 253.6억 달러가 나옵니다. 이 회사는 엄청 오래된 겁니다. 이것 역시 1902년에 창업을 했겠고요. 또 1950년대 보면 현대식 백화점 어떤 쇼핑 모델 이런 것들로 보면 또 가장 먼저 그렇게 출발한 기업 중 하나가 타겟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예. 한때 어려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웠다가 새로운 CEO가 하면서 역시 어떤 경영 합리화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주가가 많이 살아났고요. 불과 벌써 4, 5년 됐지만 2019년 한 해에는 보면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래요?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는 역시 물류 어떤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경영의 효율성 이런 걸 강조하면서 CEO가 새로 나오면서 발표하는 것 이외에 하면서 주가도 급등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또 상당히 소강 상태 보여줬고 팬데믹 기에는 뭐 등락을 거쳤지만 최근에 뭐 아주 재밌던 기업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소위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예. 2022년 3분기에 2022년 작년에도 상당히 좀 어려웠던 것들이 전체 시장이 다 어려웠는데요. 예. 그 당시 보면 빨간색으로 3개 나왔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래서 예. 어닝 쇼크가 나왔고 작년에 지금이야 많이 좋아졌지만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2분기에 재고가 엄청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하도 주시장은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는데요. 딱 작년 이맘때 다 느꼈던 게 하나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뭐냐면 2021년에요. 대부분이 공급망 이슈가 있었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렇죠. 그 주문하려고 하는데 공장이 돌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이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문을 많이 했는데 워낙 늦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자동차 값도 올라왔던 거고 작년 이맘때 타겟이나 월마트 모두 겨울옷이 쌓인 겁니다. 겨울. 왜냐하면 주문했는데 사람 살렸는데 못 산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면서 나중에 재고 늘어나니까 할인해서 팔아야 되니까 예. 손실도 많이 나고 그랬죠. 있던 것이 그래서 월마트나 타겟이 다 어려웠던 건데 그래서 보시다시피 3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떨쳐내고 작년 4분기에는 어닝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예. 이번에는 나름 긍정적일 거라고 많이들 예측하고 있지만 분위기상에 보면 이번 주 소매 판매도 나오겠지만 소비 심리 둔화 뭐 이런 것들이 엮여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믹스된 헷갈리는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물론 실적은 나름 긍정적일 수 있지만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그러니까요. 아마 예. 뭐 이번 주에 나올 소위 리테일 업종의 그냥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해서 타겟과 다른 이번 주에 나올 실적 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 2분기 가이던스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핫스탁은요.
아이로봇입니다. 미국의 로봇주는 왜 이럴까라는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미국 로봇 청소기 업체로 알려진 아이로봇의 주가 부진이 좀 오랜 기간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실적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 그래도 국내 증시 보면 어느 정도 모멘텀도 좀 있고 로봇주들이 가끔 잊을만하면 올라오던데 아이로봇에게는 반등 모멘텀이 좀 없을까요? 네, 아이로봇 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십만 분 계시고 뭐 우리나라 백화점에서 파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이로봇 하면 전 세계 로봇청 청소기 시장을 이끈 회사인 거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 처음에 10년 전, 15년 전에 나왔을 때 보면 그냥 아이로봇이 그냥 세상을 다 꽉 잡고 있어요. 그랬군요. 예. 다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청소기를 못 믿었죠. 청소기 하느니 손으로 닦고 걸레질 해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뭐 어르신들의 시각이었는데 그쵸, 예. 지나고 나니까 이제 청소기란 걸 썼단 말이죠. 청소에 썼고 그다음에 보면 두 가지 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특정 브랜드지만 다이슨류로 나오는 것들이 꽉 잡고 있고 요즘은 보면 다이슨이랑 비슷한 것이 삼성, LG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대부분이 가비곡도 많이 올랐고 한 개 그런 한 부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부류는 이제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써보신 분이 있고 안 써보신 분이 있고 써보신 분은 상당히 좋다는 분이 있고 이거 별거 아니다. 왜냐면 아주 구석구석 못할 것 같은 생각도 있고 그쵸. 물걸레질을 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복합 상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물걸레를 아예 그냥 빨아준다고 하던데요? 요즘 빨아주죠. 예. 그래서 뭐 LG나 삼성이 들어가서 자기가 빨아주고 나오고 예. 구석구석 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 다 해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 네네. 계단 있는 집 떨어지지 않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 생각이 다르시지만 중요한 건 아이로봇이 처음에 한번 나왔을 때 그리고 네. 다이슨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런 각각의 시장을 선도했지만 그 다음에 나온 기업들은 가격들이 약간 저렴하면서 더 좋은 것들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것이 경쟁의 심화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렇군요. 아이로스 저번 거는 전 써봤기 때문에 진짜 좋은 걸 알지만 예. 가격대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제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쟁 심화가 키워드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번에도 매출도 못 맞췄고 주당 손실도 엄청나게 더 커졌고 이 회사가 적자나 던 회사가 아닌데 네. 작년 재작년에서 계속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번에 이 역시 신뢰도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펜스키와는 전혀 다른 좀 초록색보다는 빨간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매출은 6분기 연속 못 맞췄고 이익은 3분기 연속 못 맞췄고 최근 8번 중에 6번이 못 맞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오늘 굳이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네.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같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간다고 팔고 떨어진다고 사고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 미주식 보실 때는 그런 이익 늘 말씀하신 숫자를 보시기다. 숫자가 가장 중요하고 숫자에 대한 신뢰도, 성적표가 몇 개 나오는데 아마 이런 표를 저희가 요즘 의도적으로 제가 자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렇군요. 한국 네. 주식 이런 거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런 차이를 인지하시고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숫자가 좀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색깔만 보셔도 됩니다. 녹색과 적색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는지 그게 곧 그 기업의 실적의 신뢰도를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좀 준비해주고 계신 이 월가의 시각 테이블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는 핫스탁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인사이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파생 상품 활용해서 매달 많은 배당을 지급하는 ETF 두 가지를 소개해 주시는 건가요, 오늘?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가장 많이 매매하는 주식은 누가 뭐라 테슬라나 애플, 엔비디아가 지금 1위, 2위, 3위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 보유 네. 비중 3위가 되겠고요. 매매하는 규모로 보면 테슬라도 있고 엔비디아 있지만 소위 그 3배짜리 상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류가 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게 이제 네.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투자자의 심리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쵸. 매매 방향성이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은근히 이런 걸 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겠는데 이거는 오늘 첫 번째 보여드릴 것은 JEPI라는 ETF입니다. 많은 예.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시고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ETF 중에 하나겠고요. 최근 1년 동안 증가율로 보면,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걸 보유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 표현을 보면 운용 자산, AUM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지금 탑5에 들어갑니다. 증가율로 보면 운영자산. 예. 그게 바로 JPI가 되겠는데 이것은 JP모건에서 하는 프리미엄 인컴 ETF라는 명칭을 갖고 있지만 JPI라고 그냥 다들 통용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오늘 현재 제가 새벽에 지금 확인하고 왔는데 예탁 결제하는 기준으로 보면 보유 주식 기준 18위가 되겠고요. 최근 3개월만 보면 순매수로 보면 6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순매수. 꽤 높네요. 네, 꽤 높은데 이거는 운영 방식이 가장 특징이 매달 이제 배당을 준다는 그런 개념이 가장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정 수준 우량주, 뭐 S&P 500이 들어가 있는 우량주를 많이 삽니다. 사고 극히 일부 남은 돈은 뭘 하냐면 약간 어려운 얘기 아침부터 들어서 죄송하지만 콜옵션 매도란 거랍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도를 통해서 그래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이자 여러분 유의할 점은 배당 수익률, 매달 배당되는 지급일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월초에 바로 첫날이나 둘째 날 배당 낙이라고 바로 3, 4일 만에 줍니다. 그래서 5일, 6일 전에 아마 다 받으실 겁니다. 이 주식을요. 근데 배당 수익률이라고 예상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 한 9에서 10%, 11%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주가 흐름에 따라서 옵션으로 먹는 가격, 수익이 내는 가격이 틀리기 때문에 이 회사 보고서에서도 절대 이 운영 배당 수익률이 딴 것 같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배당을 지금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식으로 수익을 일정 수준 추구하지만 그거 갖고는 배당 수익률이 그렇게 안 납니다. 회사에서도 3에서 2에서 뭐 3%밖에 안 나옵니다. 좀 나머지를 콜옵션 매도에 따라서 프리미엄을 파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지만 거기서 수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2020년 출시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운용자산이 엄청 낮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 뭐 엄청나게 늘어났죠. 2021년 1월에 1.8억이었는데 지금 2023년 4월 현재요. 255억 달러니까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 회사가 자신감을 얻고 작년에 소위 그 시스터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자매, 형제 그래요? ETF를 만든 거가 JEPQ입니다. 그러니까 Q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QYLD라는 기존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글로벌 엑스에서 운영하는 거 있는데 이거는 나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합니다. 나스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또 역시 일정 수준을 콜옵션 매도를 전략을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조금 수익률이 최근에 좋았고 올해는 벌써 17%가 수익이 났거든요. 그것은 나스닥이 올라간 기본 바탕이 있는 데다가 이 회사의 설명에 따르면 나스닥에 있는 IT나 성장주들은 많은 분들이 꿈을 먹기 때문에 콜옵션에 살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파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가 지금 현재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보면 한 12%까지. 그러니까 12%를 나누니까 1%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배당 수익률은 분명히 있지만 그거에서 지금 여러분 보시는 배당 수익률이 보장되는 건 절대 아니다. 왜냐하면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 가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지만 어떤 훌륭한 ETF로 지금 미국에서도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다까지가 팩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월배당을 받을 수 있는 두 개의 ETF JPI, JPQ 자매 상품이라고 하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항영 MTN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글로벌 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5시 55분에 돌아오고요. 이어지는 출발 선곡 투자 역시 MTN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